오늘부터 이제 삼각함수 활용 해야 될 차례죠. 삼각함수 활용은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삼각함수의 활용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데, 사실 너네가 삼각함수의 활용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맞죠? 그냥 도형이 나오면 싫잖아. 도형이 나온다고 좋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삼각함수의 활용을 어려워해요. 근데 일단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법칙도 그렇고 코사인 법칙도 그렇고 막 공식이 되게 많아. 근데 공식은 다 외워, 막 달달달 외워. 근데 문제는 못 풀어. 그 이유가 뭐야? 문제랑 공식을 매칭을 못 시켜. 그러니까 이 문제에 어떤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를 매칭을 못 시켜서 그래.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인 법칙은 언제 쓰고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듣고 문제에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사인 법칙이 있는데, 사인 법칙은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정리는, 그러니까 그 증명은 굳이 이제 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은 이렇게 쓰는데, 그 사인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느냐? 여기 중간에 쪼개서 이 전체가 원래 사인 법칙이야. 원래 전체가 사인 법칙인데 그걸 반으로 쪼개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를 한번 보자. 그럼 도대체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사인 법칙은 첫 번째, 예를 봐봐. 예를 보면 A와 A, B와 B야.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뭐야? 각 A고 변 A야. 그럼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 대각과 대변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둘 다 일단 뭐야? 대각과 대변인 거야.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개야. 근데 그 두 개가 몇 쌍이야? 몇 쌍이야 지금? 대각과 대변이 몇 쌍이 나와? 두 쌍이 나와. 그때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생각을 해봐. 너네한테 왜 이래? 수업을 할 수가 없어. 너네한테 지금 저거 앞에 거 두 개 보는 거예요? 스몰 a, 스몰 b도 주고 라지 a, 라지 b도 줘. 그럼 그게 문제야? 다 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만들어지겠죠. 그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져?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얘를 줘. 그래놓고 얘를 물어봐. 그럼 사인 법칙 쓰는 거야. 그럼 뭘 준 거야? 두 변과 한 각을 준 거예요. 그래놓고 뭘 물어봐? 대각을 물어봐. 그럼 사인 법칙이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렇게를 준 거야. 그러니까 뭘 준 거야? 두 각과 한 변을 준 거야. 그래놓고 뭘 물어봐? 대변을 물어봐. 그럼 사인 법칙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걸 그냥 달달달 외워라가 아니야.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대각과 대변이 총 두 쌍이 만들어져. 근데 문제에 따라서 그 중에 몇 개만 줘? 그 중에 세 개만 줘. 그러고 나서 뭘 물어봐?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문제에 주어진 정보와 우리가 구하는 정보를 다 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이 만들어지면 사인 법칙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보는 거야. 얘는 몇 쌍? 한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느냐? 요 라지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느냐? 외접원이 나왔을 때 써요. 정확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너네한테 줬거나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너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한 쌍의 대각과 대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얘는 어떻게 한 거야? 그냥 sin A분의 A는 2R이다 라는 거에서 sin A 반대로 넘기고 2R 반대로 넘긴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이 만들어져.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개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얘는 뭐에 대한 정보? 각에 대한 정보. 얘는 뭐에 대한 정보? 변에 대한 정보.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떤 공식이다?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주는 공식이다.
그럼 그게 어떤 상황에서 쓰인다? 어떤 상황에서 쓰인다?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에서 쓰인다. 삼각형의 모양 결정.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라는 건 이런 거야. 막 식이 뭐라 적혀 있어. 근데 거기에 사인이랑 뭐 코사인이랑 다 섞여 있어.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냐? 뭐 이등변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 있잖아. 그치?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뭐 해라? 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는 사인 또는 코사인을 전부 다 변으로 바꿔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2번은 보실 필요 없고 얘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뭐야? 변의 비는. 세 변의 비는 뭐와 같다? 세 각의 사인 비와 같다. 그러면 쟤는 도대체 언제 쓰느냐? 그냥 문제에서 A 대 B 대 C가 나왔거나 그냥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나왔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굳이 쓸 일이 없습니다.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와. 얘 또는 얘가. 알겠지? 이제 그때만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공식들은 알아둬야 돼. 뭐야? 이 공식 하나, 중간 건 빼시고 얘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에서 만들어진 게 얘야, 결국에. 그래서 얘는 결론이니까 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공식은 총 3개. 하나, 둘,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때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은 총 몇 가지가 존재한다? 총 4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뭐냐? 대각과 대변이 두 쌍이 나온다. 근데 그 두 쌍이 나온다라는 게 너네한테 두 쌍을 다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문제에 있는 정보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를 합쳤을 때 뭐가 되면 두 쌍이 되면 사인 법칙이다. 그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 쟤를 쓰겠다. 라는 거고 세 번째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꿀 때 정확히는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에서 쓰겠다. 라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 두 가지가 나오면 쓰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얘는 요 두 가지는 얘는 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얘를 쓰는 거고 얘는 얘를 쓰는 거고 얘는 얘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법칙을 써야 되는지 어떤 공식을 갖다 써야 되는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외우는 건 당연히 해야 돼. 알겠죠? 외우는 걸 안 하고 공식이 나왔는데 그걸 안 외우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 너네 근해 공식 안 외우고 문제 풀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 곱셈 공식 모르는데 문제 풀 수 있어? 못 풀잖아. 똑같은 거야. 공식이 나왔으면 일단 공식은 외워야 돼. 근데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이 뭐냐? 그거와 문제를 어떻게 연결 지을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코사인 법칙은 다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그럼 805번 보시면 805번에 삼각형 ABC에 대하여 저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대각 한번 그려보자. 대각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거고 꼭 안 맞아도 돼. 그냥 ABC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스몰 a니까 A에 대한 대변이야. 여기가 5래요. 스몰 B니까 B에 대한 대변 여기가 4래요. 그리고 여기가 60도래. 그리고 뭘 물어봐? 얘를 물어보지. 그럼 뭐야? 두 쌍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또는 개념서나 뭐 문제집이나 아니면 이제 뭐 학교 수업이나 여러 뭐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변과 한 각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야 라고 하거든? 근데 좀 이따 가서 코사인 법칙 배우면 알 거야. 코사인 법칙도 두 변과 한 각이 나와. 그럼 두 변과 한 각이 나오는 문제는 사인 법칙으로 풀어야 돼?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야 돼? 둘 다로 풀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결국에. 맞죠? 맞죠?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두 변과 한 각이어서 사인 법칙은 아니야. 왜? 각의 위치에 따라서 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법칙이냐가 나뉘어.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두 쌍이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다. 즉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구나. 그러면 사인 60도. 사인 60도 몇? 2분의 루트 3 분의 5는 사인 B분의 B. B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계산하시면 사인 B는 얘는 일단 반대로 넘기고 얘 반대로 넘길 건데 얘가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0이에요.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얘 2고 얘 5로 이렇게 약분 되겠네?
맞죠? 그럼 얘네들 루트 3분의 5를 반대로 넘기시면 뭐가 된다? 5분의 2 루트 3이 된다. 사인 B가. 근데 그걸 가지고 뭘 구해라? 코사인 B를 구해라. 사인을 가지고 코사인으로 바꾸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죠. 맞죠? 직각삼각형 그리면 사인은 요렇게 하니까 여기가 5, 여기가 2 루트 3. 그럼 여기는 25에서 12 빼면 루트 13. 그럼 코사인은 5분의 루트 13. 제곱하면 25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사인 제곱도 아니고 코사인 제곱은 1? 그렇게 풀어 상관없어. 했니? 근데 그렇게 풀면 이제 계산이 지저분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그려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07번 볼게요. 807번에. 그리고 너네가 도형 문제를 풀다가 특히 이제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좀 안 풀린다 싶으면 내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일단 다 써.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역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구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30도 90도고 제가 루트 6일 때 우리는 CD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지금 무슨 원이 나왔네? 외접원이 나왔네.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활용할 수 있겠네?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겠네. 맞죠? 그게 첫 번째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는 CD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C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이야. 그럼 그거에 대한 뭘 보는 거야? 대각을 보겠지.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각을 봤더니 대각이 여기야.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도야? 60도, 즉 특수각이야. 아,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사인 60도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D의 길이는 2R이겠구나.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가면. 이해됐어?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무조건 뭐? 지름이죠. 원에서. 맞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겠구나? 2R이구나. 지름이니까. 근데 얘가 루트 6이고요. 얘가 루트 6이래요. 그럼 얘는 2루트 3이겠죠. 1대 1대 루트 2. 아, 그러니까 얘가 2루트 3이구나 해서 끝납니다. 괜찮아? 괜찮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갖다 쓸 건지는 도형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게 어려우니까 상황들을 정해준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0번 봅시다. 810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810번 한번 같이 봅시다.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삼각형 ABC가 있다. BC와 AC 위의 두 점 DE에 대하여 CD의 길이와 A의 길이가 같고요. B가 이고 뭐라 쭉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CE의 길이에요. 근데 일단은 CE의 길이를 먼저 판단을 해보자. 그럼 CE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CE의 길이라고 한 건데 그럼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써보자고 일단. 알겠지? CE의 길이를 너네가 이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사인 법칙 배우고 있으니까 그냥 사인 법칙 이겠거니 하지 말라고 항상. 근거를 잡고 가시라고요. 왜? 학교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사인 법칙이야 안 말해주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뭐야 우리 코사인 법칙 뭔지는 아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얘가 사인 법칙일지 코사인 법칙일지는 아직 몰라. 근거를 잡는 거야 하나씩. 그러기 위해서 일단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써보자고. 여기가 30도네. 그럼 여기 몇 도겠네? 여기 60도겠네. 맞나요? 그럼 여긴 몇 도겠네? 여긴 120도겠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30도는 특수각이잖아.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루트 3이죠. 맞지? 그럼 여기가 루트 3에 해당하는 애잖아. 1대 2대 루트 3이에요. 맞지? 그럼 이 길이는 뭐겠네? 루트 3분의 2겠네. 맞나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겠네? 루트 3분의
4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세 번째. DC의 길이와 AE의 길이가 같대요. 같대요. 근데 AE를 포함하고 있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이네. 맞나요?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야. 여기까지가.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를 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떻게 풀지 감이 안 잡히면 거꾸로 가라고. 봐봐. 얘가 120도라는 거 알아? 맞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EC의 길이야. 그럼 EC의 길이에 대하여 무슨 각을 알고 있는 거야? 대각을 알고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그 삼각형에서 뭐도 알아? 이 하나의 길이 괜찮아? 그럼 만약에 이 각도가 뭔지 알 수 있으면 두 쌍이 되네. 근데 그게 첫 번째야 그러면. 이해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이 빨간색의 길이와 AE의 길이가 같다는 걸 문제에서 괜히 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활용해야 돼? 얘에 대한 무슨 각을 만약에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얘에 대한 이 각을 구할 수 있으면 또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이제 뒤에 가서 코사인 법칙을 배우게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DC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법칙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상황이 갈라지는 거야. 알겠니? 이해가? 근데 이 유형이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법칙을 이렇게 억지로 풀어라고 하는 건 그건 그냥 너네한테 틀리라는 거야, 이 문제를. 이해가?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을 볼 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아, 어떤 정보가 나오면 얘는 사인 법칙으로 풀 수 있겠구나. 어떤 정보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으로 풀 수 있겠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각을 구하든 이 각을 구하든 이 길이를 구하든 셋 중 하나만 구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가 끝이야. 우리 뭐만 생각하면 돼. 아, 저 셋 중에 뭘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가 뭐야? 요 길이겠죠? 그 중에 이 셋, 셋 중에 가장 유력한 건 얘겠지. 왜? 얘에 대한 정보를 괜히 주지 않았을 거라고. 맞나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한번 보자. 그럼 얘는 뭔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일단 얘를 그냥 x라고 둬볼게. 그럼 얘도 x가 되겠지? 근데 그 x는 직각 삼각형에 포함된 애야. 맞나요? 근데 얘도 직각이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동그라미라고 써볼게. 그럼 얘를 x라고 써볼게요. 그럼 동그라미와 x는 같은 동그라미와 x는 더하면 90도네. 그럼 여기 x가 있고 여기 90도가 있으면 여긴 뭐야? 동그라미죠. 괜찮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x에 대한 대각이 동그라미네. 근데 여기도 하필 x에 대한 대각이 뭐네? 동그라미네. 대각과 대변이 같네. 그러면 내가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써볼게. 왜? 2와 직각 한 쌍, x와 동그라미 한 쌍, 두 쌍 나왔잖아 지금. 맞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사인 동그라미 분의 x는 사인 90도 분의 2. 괜찮아?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를 가지고 사인 법칙 써볼게. 얘를 가지고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사인 동그라미 분의 x는 사인 동그라미 분의 x는 뭐로 써야 돼? 얘로 써야겠지. 우리 얘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사인 120도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EC의 길이. 또는 CE의 길이. 괜찮아? 그럼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 어떻게 써? 똑같겠죠. 끝났습니다. 사인 90도는 1이고요.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집어넣으면 EC의 길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요게 이제 첫 번째 답지에 적혀있는 풀이에요. 답지에 적혀있는 풀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생각하기가 쉽냐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지금부터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요. 정확히는 직각삼각형의 길이 표현이라는 거야. 얘는 그냥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지? 만약에 우리 첫 번째 나온 요 직각삼각형 있지. 요 직각삼각형은 무슨 각이야? 특수각이니까 뭐가 존재해? 길이비가 존재하죠? 그렇게 해서 풀지?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볼 직각삼각형의 길이 표현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특수각이 아닐 때 또는 지금처럼 각이 뭔지 모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잘 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세타야. 그리고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너네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분의 C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내가 A를 반대로 넘기면 C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맞,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C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고. 맞나요? 또 내가 얘에서 코사인 세타를 한번 봐볼게.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죠. 맞지? 그럼 A를 반대로 넘기면 A 코사인 세타는 B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A 코사인 세타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와 뭐를 알면 빗변과 한 각을 알고 있으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세 변을 다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써가지고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잘 봐. 세타를 기준으로 사인이 어떻게 해야? 사인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죠. 맞지? 읽는 거야. 얘가 사인이잖아. 어떻게 돼? A 사인 세타는 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또 세타를 기준으로 코사인은 이렇게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야. A 코사인 세타는 얘다 이렇게 읽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이해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 다시 봐봐. 요 직각삼각형에서 아까 길이 다 찾았고 여기서 보자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뭐를 알아? 빗변을 알아. 근데 우리 뭘 구하고 싶어? 얘를 구하고 싶다니까? 얘를 구하고 싶다니까? 근데 빗변을 알고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한 각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 각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뭐 세타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그러면 세타를 기준으로 요렇게가 뭐야? 얘들아, 세타를 기준으로 요렇게가 뭐야? 사인이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읽으면 얘 뭐가 된다고? 2사인 세타가 된다고. 됐어? 이해가?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 2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요 각도가 아까 했던 거 세타가 되겠지. 여기 120도고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사인 법칙 쓰면 끝난다고. 괜찮아?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세타 분의 2사인 세타는 사인 120도 분의 C2의 길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럼 한 줄로 풀리잖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개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뭐라고? 삼각함수의 길이 표현. 이거를 빠르게 하면 좋은데 안 되겠으면 이렇게 써서라도 해. 뭐가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정확히는 특수각이 아닌 또는 각이 뭔지 모르는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길이 표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길이 표현을 활용해서 풀겠다는 게 뭐야? 모든 길이를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이해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만 쓰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쓸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지금처럼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네가 앞으로 문제 풀면서 느끼겠지만 직각삼각형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11번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줄게. 알겠지? 일단 연습해 보시고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812번 볼게요. 811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의 4점 A, B, C, D가 있다. BD의 길이가 5고요. CD의 길이가 2고요. DAB 표시해볼게. DAB니까 요 각도. 요 각도의 사인 값이 10분의 7일 때 DAC,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DAC니까 요 각도를 한번 구해봐라. 근데 잘 봐. 얘에 대한 뭐가 나와 있네? 대변이 나와 있네? 또 얘에 대한 뭐가 나와 있네? 대변이 나와 있네? 근데 이 원 무슨 원이네? 외접원이네? 그럼 무슨 법칙 쓸 수 있다고? 사인 법칙 쓸 수 있다. 그리고 외접원이 나왔기 때문에 몇 쌍만 알면 된다고? 한 쌍만 알면 된다고. 외접원이 없을 땐 두 쌍, 외접원이 있을 땐 한 쌍. 그러면 사인, 얘를 그냥 뭐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사인 알파분의 뭐는? 얘들아, 사인 알파분의 5는 알파의 대각이 5니까. 맞죠? 뭐라고 쓸 수 있다고? 2R이라고 쓸 수 있다고. 맞나요? 또 사인 베타분의 뭐는? 2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2R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외접원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사인 법칙은 다 공유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삼각형이 달라도 돼.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외접원 안에 있는 모든 삼각형들은 자기들끼리 공유가 돼. 아무거나 두 쌍을 갖다가 붙여도 상관없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이해됐어? 근데 얘가 뭐래? 10분의 7이래.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문제에서 뭘 준다? 3개를 준다니까.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외우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알아두셔야 쓸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14번 봅시다. 814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제가 45도고 제가 15도고 제가 75도고 8루트 6이다. 그랬을 때 BD의 길이를 구해봐라. 우린 이 길을 구하고 싶네요.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은 요 길이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각들을 기준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각들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 지금 얘 전부 다 우리 무슨 각이라고 불러? 중3 때 배웠던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맞나요? 15도도 그렇고 75도도 그렇고 45도도 그렇고 전부 다 원주각이라고 불러. 근데 너네가 중3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원주각과 중심각이야. 원을 가장 어려워해. 왜 그러냐면 잘 안 보여, 사실. 도형이 복잡해지다 보면.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문제를 딱 봤어. 근데 보자마자 외접원이 나오고 원주각이 나와. 그러면 똑같은 각도를 그냥 다 써.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딱 풀려요. 자꾸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려고 하면 안 보여. 특히 원주각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가 15도야. 그럼 어디도 15도야? 여기도 15도인 거야. 하나의 호에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원주각이니까. 맞니? 또 여기가 75도야. 어디도 75도야 그러면? 여기도 75도인 거야. 맞니? 따라왔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가 45도야. 그럼 어디도 45도야? 여기도 45도가 되는 거야. 따라왔어? 그러고 났더니 뭐가 보여? 그러고 났더니 써놨더니 뭐가 보여? 일단 여기가 몇 도네? 60도 특수각이네. 여기가 몇 도네? 90도 직각이네. 여기가 몇 도네? 뭐 없네 얘는 뭐. 얘는 볼 거 없네요. 그러면. 그럼 뭐와 뭐로 풀겠네? 얘와 얘로 풀겠네? 하고 얘를 봐봐.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BD. BD에 대한 뭘 구한 거야? 얘들아, BD에 대한 뭘 구한 거야? 대각을 구한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되죠. 반지름만 구하면 되죠. 외접원이니까. 맞니? 근데 하필 뭐라고 여기가? 90도라고. 90도에 대한 뭐가 빗변이 지름이 된다. 얘가 2R이네요. 끝났습니다. 2R은 뭐다? 사인 60도 분의 우리가 구해야 되는 BD의 길이. 계산하시면 되죠.
괜찮니? 얘들아, 도형이 너무 복잡해지면 사실 아는 정보를 다 쓰면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원주각은 일단 그냥 다 써. 원주각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제 그림이 조금만 지저분해져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다 쓰세요. 원주각은 나오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처럼 쓰면 가닥이 잡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문제가 보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여기서부터는 너무 쉬워. 방금까지는 도형 문제였지만 지금부터는 도형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식 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근호야, 뭐 할래? 어? 그 A 대 B 대 C인데 이거 뭐 할래? 혈압 올라. 준호야, 뭐 할래? 야, 나가, 둘 다. 범준아, 뭐 할래? 나가. 뭐야? 는 K죠. 는 나오면 는 K라고. 이게 외우기 어렵나? 얘들아? 는 K라고. 알겠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다 넘기는 거죠. A 더하기 B는 OK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6K고요. 그 다음 C 더하기 A는 7K다. 그러면 세 개를 다 더하면 A 2개, B 2개, C 2개야. 맞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요 세 개 다 더하면 18K죠? 맞죠? 그러면 얘는 9K겠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C는 4K고, 여기서 A는 3K고, 여기서 B는 2K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뭘 구하라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하래. 그건 뭐다? A 대 B 대 C다.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는 3 대 2 대 4. 끝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공식 쓸 수 있냐의 문제인 거야.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도 쭉 보시면 되고, 87번에 힌트만 드릴게요. 힌트만. 뭐야? 삼각형 ABC래. 삼각형 ABC에서 A 더하기 B가 나왔네.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몇 도? 180도, 즉 파이. 그럼 나머지 두 각의 합은 파이 마이너스 C. 얘는 파이 마이너스 A. 얘는 파이 마이너스 B. 해놓고 각변환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각변환 써서 계산하시면 ABC 나올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18번. 아까 했던 거죠? 아까 했던 거지? 뭐라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물어보겠다?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 뭘 쓰겠다?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꾸겠다. 라는 게 아까 나왔던 공식이 sin A는 2R분의 A라는 애예요. 알겠죠? 그냥 B, B로 바꾸고 C, C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sin B는 2R분의 B. sin A는 2R분의 A.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2R이 약분될 수밖에 없겠죠. 맞죠? 2R이 약분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애들 써보면 AB 마이너스 BC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굳이 뭐 풀 필요 없네요. 그러면 얘 보시면 B에 A 마이너스 C와 A 플러스 B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가 같다. 그러면 A 마이너스 C 약분하면 되겠다. 이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뭐면 돼? 얘와 얘가 뭐면 되겠구나? 0이면 좌변 우변이 같아지겠구나 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뭐겠구나? A-C가 0이겠구나. 두 번째는 만약에 약분이 된다라고 하면 A 더하기 C는 뭐겠구나? B겠구나. 그럼 둘 중 뭐야? 얘가 답이겠죠. 왜?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이 되면 삼각형일 수 없어요.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맞죠? 그래서 2번은 안 되고 1번 즉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니? 괜찮아?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5번에 사인 법칙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얘도 그냥 이제 똑같아요. 그냥 사인 법칙 문제입니다. 보시면 821번 821번에 지금처럼 뭐라 쭉 나와 있대요. 그래놓고 결국에는 요 길이 구하래. 요 길이. 요 길이가 몇이냐? 여기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를 그냥 x라고 둘게요. 그러면 x에 대한 뭐가 나와 있네 그러면? x에 대한 대각. 한 쌍 나온 거야. 근데 한 쌍이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사인 법칙 아니야. 하나 더 있어야 돼. 두 개여야 되더라. 근데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75도면 여기 몇 도? 60도니까 60도에 대한 대변 있네. 그러니까 몇 쌍? 그러니까 두 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사인 60도 분의 30은 사인 45도 분의 x구나 해서 집어넣어서 x값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인 법칙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사인 법칙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단 센으로 복습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볼 거예요. 근데 수능 특강이 이번에 왠지 모르겠는데 2단원 난이도가 헬이야. 2단원 난이도가 여태까지 있었던 수능 특강 중에 제일 어려워. 그래가지고 내가 좀 문제를 추려서 올게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쭉 풀어보는데 올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막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단 지저분해. 이렇게까지 낸다고 약간 이런 문제가 좀 몇 개 있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센하고 수능 특강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요 공식, 그 다음에 요 공식 알아두시면 되는데 코사인 법칙은 두 개밖에 없어요. 공식이. 알겠죠? 그리고 그 공식의 형태도 좀 더 확대해서 볼까? 공식의 형태도 외우기 쉽게 생겼어. 뭐야? 여기까지는 뭐?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지? a제곱, 다시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완전 제곱식이잖아. 거기에 뭐가 붙은 거야? 코사인 a가 붙은 거야. 근데 코사인 법칙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이 붙겠지. 근데 요 a는 뭐야? 얘에 대한 대각인 거죠. 이해가? 그럼 만약에 여기가 b제곱이야. 그럼 뒤에 뭐 있겠어? 코사인 b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요 사이는 뭐겠어?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a 이렇게 있겠죠.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외우기도 편해. 알겠죠? 그러면 이 코사인 법칙을 도대체 언제 쓸 거냐? 식의 형태를 잘 보세요. 변이 몇 개가 있고 변이 지금 A, B, C 세 개 다 있고 그 다음에 각이 하나 나오네. 그럼 몇 개가 나오네?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그 4개가 뭐야? 세 변과 하나의 값.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 주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내가 세 변을 다 줘.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한 각을 구할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두 변과 한 각을 줘. 그럼 뭐 할 수 있어? 나머지 한 변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아까 사인 법칙에서 나왔던 거잖아. 두 변과 하나의 각. 사인 법칙에서 뭐 했어? 두 변과 하나의 각을 가지고 뭘 구했어? 나머지 한 각을 구했어. 왜? 두 쌍이니까. 코사인 법칙에서 뭘 구해? 두 변과 한 각을 가지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해.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나뉜다니까? 알겠니? 근데 어떤 상황에서 사인을 쓸지 코사인을 쓸지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다? 사인 법칙은 두 쌍의 대변과 대각. 근데 그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정보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보를 합쳐서 두 쌍의 대각과 대변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코사인 법칙은 도대체 언제 쓰느냐? 세 변을 보시면 돼요. 세 변을 줬어. 세 변을 줬어.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각을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꼭 A여야 돼? B도 되고 C도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각을 다 구할 수 있어. 뭘 주면? 세 변을 주면. 두 번째, 두 변과 한 각을 주면.
이 각이 뭐든 간에. 두 변과 한 각을 주면 얘들아, 이 각이 A든 이 각이 B든 이 각이 C든 상관없어. 각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얘를 두 변과 끼인 각이다라고 외우면 안 돼. 근데 두 변과 끼인 각이라는 걸 너네가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야.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뭐야? 두 변과 한 각을 줬어. 그 각이 뭔진 상관없어. 위치는 상관없어. 그러고 나서 뭘 물어봐, 너네한테? 나머지 한 변을 물어봐. 그러면 결국 뭐를 구하라는 거야? 세 변을 구하라는 거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뭐라고? 세 변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 세 변을 다 주든 아니면 두 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보든 뭐든 간에 코사인 법칙은 뭐와 연계돼 있다? 세 변과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사인 법칙이랑 그게 다른 거야. 사인 법칙은 뭐야? 세 변을 다 구할 필요 없어. 두 쌍만 하면 돼. 두 개만 하면 돼. 근데 코사인 법칙은 세 변과 연계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거를 그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야. 얘는 또 뭐야? 뭐가? 각에 대한 정보가 뭐로 바뀌네? 변에 대한 정보로 바뀌네? 그럼 이 공식은 또 어디다 써?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에서 쓰겠죠. 맞죠? 맞죠?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다 왼쪽으로 넘겨서 코사인을 구한 거예요. 그냥 변형 거예요, 변형. 그런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사인 법칙에서는 뭐다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 두 쌍의 대각과 대변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쌍의 대각과 대변 플러스 뭐가 나오면 외접원이 나오면 쓰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건 이제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했던 거 뭐 A 대 B 대 C 그거랑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 그건 이제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코사인 법칙은 뭐와 연결돼 있다? 무조건 세 변과 연결돼 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코사인 법칙 쭉 한번 같이 봅시다. 봅시다. 보시면 요각 여기 지금 30도죠? 824번 보시면 824번에 여기 30도예요. 그럼 특수각이야.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그럼 요 길이 4. 또 여기 30도예요. 특수각이에요. 1대 2대 루트 3. 요 길이 6. 그 다음에 요 각도 120도. 그래 놓고 뭘 물어봐? A2를 물어봐. 그러니까 뭐를 물어본 거야? 세변을 물어본 거야, 세변. 맞죠? 맞죠? 그럼 얘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근데 코사인 법칙은 기억해도 항상 각을 기준으로 쓰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을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 셋 중에 알고 있는 각을 기준으로 쓰는 거야. 뭘 기준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썼던 거 봐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라는 건데 뭐를 기준으로 보라고? 각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120도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긴 뭐가 적히겠니? 그 120도에 대한 대변이 적히는 거고 BC는 그냥 나머지 두 변이야. 알겠지? 코사인 법칙은 항상 각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120도를 기준으로 모는 A2의 제곱은 A2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16 더하기 36 그 다음 마이너스 2 4 6 코사인 120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나. 그럼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됐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코사인 법칙 문제인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825번. 825번에 사각형 ABCD에 대하여 AD의 길이가 3이고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6이래요. 그랬을 때 코사인 B가 9분의 1일 때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알고 있는 정보는 얘까지네요. B까지, 얘까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원주각을 표시해 보려고 봤더니 원주각을 표시할 만한 각도가 없어. 얘랑 똑같은 각이 지금 여기 없어. 그러니까 굳이
뭐 표시할 게 없는 거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는 거야. 아, 내가 AC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외접원이 나왔기 때문에 뭘 해볼 수 있겠구나. 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겠구나. 근데 사인 법칙은 그냥 무작정 외접원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뭘 알아야 돼? 한 쌍을 알아야 돼. 또는 반지름을 알아야 돼. 맞나요? 그럼 여기서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게 뭐야? 반지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한 쌍을 알아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서 알고 있는 각도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맞죠? 얘에 대한 대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한 쌍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럼 너네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반대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문제에서 줬어? 안 줬지. 그럼 외접원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인 법칙이 아닌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도대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잘 봐. 사각형 ABCD는 지금 원에 내접해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예요. 그럼 얘가 B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B겠죠. 그럼 얘 알아 몰라? 얘 아는 거야. 코사인 B를 아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도 아는 거야, 얘들아. 각 변환하면 되잖아. 그래놓고 뭘 물어본다고? 뭐야? 코사인 법칙이죠. 왜? 세변이잖아. 됐어?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뭘 기준으로 써라? 각을 기준으로 써라. 그러면 A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36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뭐? 마이너스 코사인 B예요. 각변환을 했을 때. 알겠죠? 파이 마이너스 B는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코사인 B가 9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집어넣어서 AC의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 827번 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잖아. 각변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각변을 못하면 삼각함수 활용 못 풀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음 827번. 얘들아, 좀만 힘내자.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다. 20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아니네? 20분 넘게 남았네? 뒤에 시계가 좀 빠르네? 괜히 마음이 급해졌네? 좀 마음을 이제 릴렉스하고 이제. 시간 한 5분 정도 빠르네, 저기 시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마음 급해지라고? 아무튼 오늘 일단 코사인 법칙까지만 끝냅시다. 몇 번이야? 그러면? 유형 10번까지네? 왜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힘들다고 쉬고 배고프다고 먹고 졸리다고 자. 그럼 뭐야? 짐승이야, 짐승.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알겠어? 졸려도 할 건 해야 되는 거고 배고파도 참을 줄도 알아야지. 알겠죠? 좀만 해봅시다. 보시면 유형 7번에 827번인데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요거 내가 전에 개념할 때 설명해줬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827번 자체가 중요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둘로 쪼개놨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둘로 쪼개놓고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다르게 풀어야 돼요. 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놓은 문제는 굉장히 많아. 그러면 지금 문제처럼 삼각형을 뭔가 쪼개놨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어떻게 쪼개든 상관없어요. 뭔가 쪼개놨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 그게 각의 이등분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각과 요 각이 같을 때가 있다고. 각의 이등분선일 때가 있고 각이 이등분선이 아닐 때가 있어. 그럼 지금은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 아닐 때인 거지. 맞나요? 괜찮아? 그러면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일 때는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거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기억나? 만약에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괜찮아? 1대 2면 얘도 1대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거 활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 아닐 때도 두 개로 나뉘어. 각의 이등분선이 아닐 때도 두 개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느냐? 일단은 첫 번째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삼각형의 넓이 활용하는 건 왜? 밑변의 비가 곧 넓이 비가 되잖아. 밑변의 비가 6대 3이니까 얘 대 얘의 넓이 비는 6대 3이잖아. 그거 활용하는 문제.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냐?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각도 하나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면 얘를 세타로 설정하시면 돼요. 이 가운데 잘리는 각을. 왜? 얘를 세타로 설정하면 얘는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잘 봐. 이 왼쪽 삼각형에서 잘 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D의 길이야. 내가 얘를 세타로 뒀어. 그럼 이 왼쪽 삼각형에서 뭐야? 코사인 법칙이죠. 맞아? 근데 내가 왜 얘를 세타라고 두라고 하느냐? 너네가 습관적으로 얘를 구하려면 자꾸 얘를 각도를 세타라고 두거든? 왜? 구하고자 하는 변의 대각이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문제는. 문제는 너네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얘들아.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안 했니? 너네한테 안 해줬나? 갑과 을이 있잖아. 너네가 이제 나중에 연애를 하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람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되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갑이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 내가 더 좋아하면은 을이 그냥 더 맞춰주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진짜 상하관계가 되는 건 아니고 상하관계 되는 건 그거는 연애가 아니라 노예지. 맞잖아. 분명히 애인인데 상하관계야. 이상하잖아. 그걸 아니고 이제 살짝 내가 좀 더 배려해준다는 느낌의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 건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맞춰? 을이 더 많이 맞춰. 그럼 너네와 문제의 관계도 그런 관계야. 문제가 뭐야? 문제가 갑이야. 너네가 을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에 맞춰야 돼. 문제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너네가 편하게 문제를 안 낸다니까?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를 구하겠다고 얘에 대한 대각을 얘를 세타라고 둬. 또는 얘를 b라고 둬.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을 기준으로 얘에 대한 대각은 얘잖아. 그럼 또 얘를 c라고 둬.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2개야. 그리고 얘까지 해서 미지수가 총 3개야. 안 풀려. 안 풀려. 근데 잘리는 요 가운데 각을 미지수 세타라고 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일단 이 문제가 코사인 법칙 문제인 건 알겠지? 세 변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내가 세타라고 두면 각을 기준으로 보라고. 그럼 뭐의 제곱은? 5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보니까 얘의 제곱을 먼저 쓰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얘를 x라고 쓸게요. 그럼 뭐가 된다고? 25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얘에 대한 대변은 얘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또. 맞죠? 그러니까 뭐는 49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미지수 몇 개씩 몇 개? 미지수 몇 개씩 몇 개?
미지수 2개씩 2개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맞죠?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뭐라고? 소거라고요. 소거. 근데 잘 봐. 얘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플러스의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우리 뭘 구하고 싶어? x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뭘 소거시켜? 코사인 세타를 소거시키겠죠. 얘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는 6이야. 그럼 밑에다가 몇 곱해? 밑에다 2 곱하겠죠. 밑에다 2 곱하시면 98은 18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2x 코사인 세타. 이래놓고 위아래 뭐해? 더해.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니까 더해.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몇이고? 123이고요. 는 이렇게 더하면 54고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3x 제곱이고 뒤에 게 사라지면서 x만 남고 끝나는 거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습관적으로 대각을 미지수로 설정하는 게 아니야. 미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 방식이 뭐다? 삼각형을 나누는 게 많이 나와서 그래. 많이 나오고 정보마다 다르게 풀어서 그래.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뭐다? 가계등분선이 아니면서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뭐다? 가운데 각을 세타라고 두는 거다. 가운데 각을, 요 각을 세타라고 두는 거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랑 얘를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각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요각이 몇 도인지를 주거나 요각이 몇 도인지 주면 요각이 몇 도인지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주면 넓이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근데 지금은 각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각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알겠죠? 그래서 각을 미지수로 설정한다.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의 유무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구분하게 됩니다. 알겠죠? 일단 근데 코사인 법칙은 뭐다? 각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사실상. 각을 미지수로 두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31번 각의 등분선 나왔네요. 각의 등분선. 각의 등분선. 어떻게 풀 거냐? 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의 등분선의 성질을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몇 대 몇이야? 10대 15니까 2대 3이네? 그럼 얘도 2대 3이네? 그럼 내가 얘를 2K라고 쓰고 얘를 3K라고 쓸게요. 그래 놓고 K 구하는 거야. BD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쓰니까 뭐가 보여? 얘들아? 쓰니까 뭐가 보여? 세변.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근데 둘이 요각도가 어때? 똑같죠. 그럼 내가 쟤를 그냥 세타라고 쓸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그럼 몇 K제곱은? 4K제곱은 나머지 두 변. 100 더하기 얘 제곱하면 16에 6이니까 96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4루트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또 얘 9K제곱은 얘 96 더하기 15의 제곱 225 마이너스 2 곱하기 15 곱하기 4루트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우리 뭘 구하고 싶다고? K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소거시키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30이야. 그럼 위에다 몇 곱하고? 위에다가 3 곱하고 밑에다가 몇 곱하고? 밑에다가 2 곱하고 둘을 빼시면 되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20이고 30이니까 아니면 약분을 할까요? 곱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위에 걸 전부 다 2로 나누자. 위에 걸 전부 다 2로 나누면 여기 2고 여기 50이고 여기 48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약분하고 이렇게 밑에 걸 3으로 약분합시다. 여기는 3이고 여기는 32고 여기는 75고 여기는 5고 그러면 이제 똑같아지죠. 맞지?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 빼면 K 나오겠네.
밑에서 위에 거 뺄까요? 밑에서 위에 거 빼면 3k제곱이고 2k제곱이니까 빼면 k제곱은? k제곱은? 이렇게 더하면 107? 이렇게 더하면 98? 107에서 98 빼면 9네요, 9. k는 3. 얘는 6. 이렇게 구할 수 있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가계등분선이 나왔을 때는 그냥 가계등분선 성질 쓰면 뭘 써야 되는지 보여요. 문제에 따라서는 사인 법칙 쓰는 문제도 있어요. 또 문제에 따라서는 삼각형의 넓이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맞춰서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832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보시면 세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넓이 비가 1대 2대 8이래. 그럼 반지름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인 거야? 1대 루트 2대 2 루트 2인 거죠? 그치, 넓이 비니까 루트 씌우면 이제 반지름의 비가 될 거잖아. 반지름의 제곱이 넓이니까. 맞죠? 그래서 내가 얘를 만약에 뭐 R이라고 하면 얘는 루트 2 R이 되는 거고 얘도 루트 2 R이 되는 거고 얘는 2 루트 2 R이 되는 거고 얘도 2 루트 2 R이 되는 거고 얘는 R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 ABC에서 세 변 다 알잖아. 맞지? 세 변. 얘 다 알죠? 그래놓고 뭘 구하래? 코사인 B 구하래. 그러니까 코사인 B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R은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에서 계산만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8번. 너네는 성인 돼서 연애를 할 거잖아. 맞죠? 너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연애를 하겠지? 평생 연애를 안 하고 살진 않을 거잖아? 손든 거야? 연애하고 싶다고? 너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하고 살겠죠? 연애를 하겠죠? 그럼 이제 뭔가 연애를 하려면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잖아. 이상형이죠, 이상형. 이상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니, 얘들아?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 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 해봤어? 여자애들은 명확하잖아.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는 안 만나면 돼. 성인 돼서. 성인 돼서 일단 군대 안 갔다 온 남자, 그러니까 군대를 안 기다리면 돼. 뭐 학생 때는 누구랑 만나든 군대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학생 때 만나가지고 군대를 기다리면 뭐 얼마나 되겠어. 어차피 고등학교 때 사귀었다가 대학교 가면 대학교 때 떨어지면서 헤어지는 게 태반인데. 응? 지금 뭐 하여튼 그런 애도 있잖아. 이제 뭐 학원 내에서도 누구랑 사겨. 그래서 막 맨날 내가 얘기해. 아, 어차피 대학 가면 헤어진다고. 근데 막 맨날 내 앞에서 안 헤어질 거라고. 대학 가서 만나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카톡 부사 다 내려가 있고 막 그런 항상 똑같단 말이야. 대학 가면 헤어지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나중에 이제 성인 돼서 대학에서 만날 때는 여자들은 명확해요.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는 안 만나면 돼요. 군대 뭐하러 기다려? 시간 아깝게. 군대 기다리는 군대를 가. 만약에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군대를 가. 그럼 뭐 하면 돼? 내 마음이 식을 때까지 사겨. 좀 나쁜 얘기긴 하지만 내 마음이 좀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이 식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싸울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싸운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죠? 한 번 싸운다고 헤어지면 그냥 애들 장난이고 한 번 싸운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죠? 왜 그래? 한 번 싸워도 감정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싸우고 화해하면 되잖아. 맞죠? 그게 이제 화해가 안 되면 헤어지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싸우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힘듦이 내 감정을 앞서면 헤어지는 거잖아. 뭔 느낌인지 알죠? 뭔 느낌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나중 되면. 근데 남자가 군대를 가잖아. 여자를 잘 들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감정은 점점 식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데 감정이 점점 늘어. 그건 병이야. 그건 병이야. 눈앞에 안 보이는데 감정이 점점 늘어나는 건 병이야. 근데 뭐해?
힘듦만 쌓여. 그러니까 언젠간 헤어져. 그러니까 군대를 너 이제 군대 가니까 헤어져. 이게 아니라, 그래, 결국에는 이제 점점 감정이 실 거니까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돼. 그럼 뭐야? 나는 힘듦을 다 이렇게 겪고 나서 헤어지면 돼. 남자애는 뭐야?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 헤어지면 지 몫이야. 그걸 뭐라고 신경 써? 헤어지고 이 남자가 너무 힘들어갈 것 같은데요. 헤어지면 남인데 뭘 신경 써? 좀 녹화를 하고 있네? 좀 나쁜 얘기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내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만나야 되는데 군대를 가야 돼. 그럼 일단 만나. 그 군대를 가. 그러니까 울면서 기다려. 막 울고불고 질질 짤 거야 분명히. 그러고 가면 느끼게 될 거야. 아, 점점 마음이 식는다. 그러다가 마음 싹 정리되면 헤어지면 돼. 그럼 그 남자애들가 그때부터 이제 울고불고 질질 짜겠죠. 어쩌라고, 내 인생 아닌데. 근데 그럼 반대로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달라고 하지 마. 어차피 안 기다려줄 거니까. 애초에 기대를 하지 마. 내 여자친구는 다를 거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마. 기다려주면 고마운 거고. 그럼 고마우면 고마운 만큼 하면 되고. 응? 기다려준 애들이 있지, 당연히. 그럼 기다려주면 고맙다고 하고 고마운 대로 고마움을 표현하면 돼. 알겠죠? 근데 애초에 기대 자체를 하지 마. 그 마음을 서서히 죽여. 너네도 마찬가지야. 눈앞에 안 보이고 몸이 힘들어. 그러면 서서히 자연스럽게. 근데 어때? 아, 나가면 볼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남자애들은 눈앞에 없지만 점점 마음을 키워. 나가기만 하면 된다. 휴가만 따내면 된다. 휴가만 나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애초에 기대를 하지 마. 얘는 기다려줄 거야. 내 여자친구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먼저 차지 마. 바보야. 지가 군대 들어가 놓고 지가 헤어지자 하는 건 바보야. 알겠지? 그러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키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다 기다려줬을 때 마음을 키워도 늦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게 뭐 맘대로 당연히 안 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맘대로 안 될 수 있겠지만, 좀 그렇게 하면 남자애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렇고 어차피 헤어지면 남남인데 뭐하러 손해보면서 만나니? 어? 그거 막 모든 걸 재고 따져라 이건 아니지만 뭐하러 막 힘듦을 자처해서 해. 여자들은 그냥 뭐 그러다가 마음이 식으면 헤어지면 되고. 근데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마음이 안 식어. 그럼 그냥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남자도 마찬가지. 그냥 마음을 키우지 말고 그냥 마음을 유지만 해.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식어. 그럼 그건 바보야. 그 남자가 바본 거야. 그냥 바본 거고.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재. 그러면 역시 안 기다려주는구나. 이 여잔 별로구나. 안 기다려주는 나쁜 여자구나. 하고 끝내면 돼. 알겠지? 좀 마음이 아픈 얘기일 수 있겠지만 잘 새겨 들으세요. 나중에 너네 현실이 될 거니까. 알겠죠? 남자들 군대 안 갈 거 아니고 여자들 연애 안 할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 당장 뭐 25살 오빠를 만날 거야? 아니잖아. 보통 20살, 21살 동갑 비슷한 또래를 만나겠죠. 그럼 현실이에요. 알겠죠? 잘 새겨 들어.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알겠지? 나중 가면 또 생각날 거야. 20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보고 마무리합시다. 지금 보시면 뭘 구하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주거나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이야. 이건 안 바뀌어. 그냥 외접원이 있을 때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거나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얘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야? 우리의 목표는 한 쌍을 구하는 게 목표야. 한 쌍을 구하라는 건 얘가 60도라는 걸 아니까 얘에 대한 뭘 구하는 게 목표야. 얘를 구하는 게 목표야. BC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린 뭘 알아? BC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린 뭘 알아? 나머지 두 변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왜?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두 변, 즉 세 변이잖아. 맞죠? 코사인 법칙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각도를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이제 뭐 BC의 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C의 길이의 제곱은 뭐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 16 더하기 9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쓰시면 답이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쭉쭉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쭉 그렇게 푸시면 되고 838번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할 테니까 838번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할 테니까 숙제로는 837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837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까지 해서 2단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